앞주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그 이후를 만나볼까요? 일단 오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어제 영수회담이 빈손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처리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물론 국회의장은 지금 무소속 신분이긴 한데 과거에 같은 당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거 법안 처리해야 되니까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는데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민주당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당 그 의원들한테서 저런 어떤 과격한 비판, 뭐 이런 일종의 위협이죠. 저런 걸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제 기억에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저는 물론 압박이라고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5월 2일이면 뭐 오늘 30일이고 그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4일부터 외유를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라 그런데 아마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에 될 수 있으면 아마 합의를 종용하는 형태의 본회의를 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적인 순간까지 그 국민의힘에게도 뭔가 그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는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 어느 한쪽의 그 다수당의 편을 뭐 드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여는 길, 이걸 모색하는 것이 그 무소속 국회의장의 어찌 보면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2일 본회의 뭐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는 하는데 예.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급적 그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여하튼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압박하는 데 굴복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소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하면 사실은 뭐 캐릭터, 성향상, 성정상 뭐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표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래 여야가 좀 합의해서 어느 정도 끌고 와서 그래도 안 되면 뭐 본인이 생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아예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이제 뭐 여러 출장권이 있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최병무 의원의 비판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얼마나 절박하면 저러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히 영수회담에서 뭐 25만 원 지원, 지금까지 아프면서 코로나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도 못했고 정말 많은 이제 부채 속에서 전세 사기 속에서 민생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쏟아낸 게 바로 이번 영수회담 자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했다. 우리 같이 여야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정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보자. 그런 태도를 보이셨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에서 모든 것 제안을 다 거절하시고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 다 죽겠구나. 우리라도 국민의 정말 냉면값 10,000원 올랐고 지금 뭐 장바구니 물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파 사건 때문에 다들 분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수근 상병 뭐 그 사건 관련해서도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모친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인데 제발 그 사건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그리고 그 수사를 멈춰라, 공소를 취소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목소리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뭐 국내적인 경제 문제,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 뭐 일본과 정말 미국과 관계 너무 외교안보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하는 거 뭡니까? 알겠습니다. 라인 예. 문제 다 내놔라. 예. 이런 것들 적대 국가로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 과연 일본까지 외교안보 가실 필요 없는 것 잘했냐?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어떤 상황적 위기 속 외교안보, 경제 모든 것들 민생 다 문제가 많다는 급박함 속에서 이런 것들 추진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 한 30명 정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 출신 수원에서 꽤 많은 5선인가요? 4선인가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출국을 저지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의장에 출사표 던진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른바 친명계 더민주전국 혁신위원회의 모임에 달려갔었죠. 특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추미애 당선인이 가장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미애 그 후보님 그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맹추연대, 재미연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이 지사 엄호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본인 광을 팔기도 바쁜 판국에.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고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아이고, 내가 대표 시절에. 당내 경선에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있는 데서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국민 누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누님 같은 분이신데. 과거에 이른바 명추연대 다시 과거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은 꽤 원활한 관계를 많이 이제 연출한 바 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 정성호 6, 조정식 5, 우원식 4. 이재명 대표가 누굴 국회의장으로 속내로 미는지는 저도 알 수 없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강성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판단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심판이 노골적으로 저 중립 없습니다. 일본 편 들 겁니다. 라고 하면 과연 그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건 어떤 자리입니까? 국회의장은 일단 이 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회의장은 심판입니다. 즉 공정한 게 심판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중립이라는 게 마치 나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립이 나쁜 건가요? 그리고 중간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지금 추미애 이 당선인이나 나머지 후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럼 당대표를 하세요, 그러면. 당대표 왜 하지 말고 왜 그러면 국회의장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직 자체를 이제 무소속으로 한 이유 자체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192석도 모자라서 국회의장조차 그 편을 들어버리면 야당이 여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당들이 그냥 본인들 다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이 국회의장을 보면서 정말 이 상식을 뒤엎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신다. 즉 뭐냐면 마치 중립이 나쁜 것처럼 공정하게 하는 게 나쁜 것처럼 마치 편드는 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게 바로 더민주혁신회의, 그러니까 과거 친명계 원외, 국회의원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당선인을 배출했고 어제 김준혁 당선인을 향해서 역사 강의 특강 한번 듣겠다라고 했고 양문석 당선인이 가짜뉴스로 여론조작 제어할 거다라고 했더니 멋지다 연호했던 그 자리에서 사실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특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보시는 그대로 본인은 탄핵을 준비했다. 이런저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 특히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김진표 의장 향해서 출국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더민주 혁신 회의는 이제 50여 명이 출마를 해서 그 중에 31명이 당선된 그런
어쨌든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장은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거든요. 31명이나 모여 있는 곳에 표가 있는데 이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강력한 그 메시지를 냈다. 특히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회가 그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권능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각자의 스타일로 좀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저기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다수당으로서 민주당 효능감을 보여줄 거다. 당연히 다수당에서 그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많은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무슨 뭐 야당이 독주하라는 이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보다는 일정하게 타협과 중재를 모아내는 그런 효과가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또 다수결이 필요한 순간에 또 다수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니다고 보여집니다.